우리가 이제 별의 위치를 찾을 때 이제 지평좌표계라는 게 있고 적경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중등부 과정에서는 지평좌표계가 시험에 나와요. 이건 한 문제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평좌표계는 관측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관측자랑 동일한 장소에서 별을 관찰하면 아주 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평좌표계는 반드시 별의 위치를 기록할 때 관측한 장소랑 시간을 함께 기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측자의 위치나 관측 시간이 달라지면 우리가 별의 위치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요?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평좌표계의 장점은 관찰자 기준이기 때문에 관찰자와 동일한 장소에서는 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반면에 이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때 별의 위치를 방위각이라는 것과 고도라는 것으로 표시하는데요. 일단 방위각이라는 거는 별이 떠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도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고도라는 거는 뭐가 고도냐면, 그렇죠, 별이 떠 있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높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위각이라는 거는 보통 북점이나 남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북점 기준으로 많이 하겠죠. 지평선을 따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별이 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0에서 몇 도까지 나타낸다? 360도까지 나타내요. 그 다음에 고도라는 거는 이제 뭐 수직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이 지평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정 방향으로 우리가 별이 떠 있는 높이를 나타내고 0도에서 90도까지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천정에 만약에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제가 빨강으로 다시 점을 찍어 볼게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천정에 만약에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은 방위각은 없지만 고도는 몇 도가 될까요? 그렇죠. 고도는 90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화면상에 보시면은 지금 이 별이 지표면으로부터 몇 도 높이에 떠 있냐면 지금 60도 높이에 떠 있거든요. 이렇게 60도 높이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의 고도는 얼마가 되고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떠 있는 방향이 그렇죠, 50도네요. 그래서 방위각이 50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지금 여기 내용에서 개념 설명지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죠.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튼 다른 거 없고요.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서만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뭐가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냐면요. 별이 떠서 졌을 때, 그러면 별은 우리가 어디서 떠서 하루 동안에는, 그렇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단 말이에요. 그럼 별이 떠서 진다. 그럼 별이 떠서 지니까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쓸게요.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질 때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방위각은요. 방위각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북점이, 여기 오른쪽이 북점이죠. 가끔 시험에서 왼쪽이 북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이 지금 남점이면 저쯤이 여기가 서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동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별이 동점에서 떠가지고요. 동점에서 떠가지고 서점으로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쵸? 북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서점으로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각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위각은 점점 커진다 해야 될까요? 우리가 표현이 이게 서술형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방위각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면 되죠. 이때 또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별이 현재 이제 떠 있어요. 그럼 만약 지는 것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고도는 낮아지고 그때도 역시 방위각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겠죠. 나중에 또 개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차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차는 언제 배우셨냐면요. 3단원에서 이 시차가 무엇의 증거였냐면,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이 시차는 지구 공전의 증거였어요. 그 다음에 시차라는 거는 각이거든요. 근데 이 각이 굉장히 작아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관측자가 같은 물체를 관측할 때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예요. 근데 이제 말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따 그림으로 설명은 할 건데 이 각이요. 보통 우리 각이라고 하면 1도, 2도, 도라는 걸 쓰는데 1도도 안 돼요. 워낙에 멀리 별들이 있기 때문에 1도가 안 돼서요. 우리가 1도를 갖다가 이제 60등분한 게 1분,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분을 갖다가 또 나눈 게 뭐가 되냐면 그게 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시차나 이제 연주 시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들의 단위가 초단위예요. 초단위. 그럼 1초라는 거는 3600분의 몇 등분한 거예요? 그쵸? 3600분의 1도인 거죠. 1도. 그러니까 1도를 3600등분한 게 1초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각이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데 당연히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이 작아지고요. 가까울수록 커져요.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차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지금요. 태양의 줄레를 갖다가 지구가 A에서 별 S를 관측했을 때 가상적인 하늘인 천구상에 이제 요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SA 자리에. 이게 이제 가상적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공전에서 B 지점으로 지구가 왔어요. 그때 같은 별 S를 봤을 때는 이 가상적인 하늘인 SB 자리에 이 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각이 생기죠. 쌤 이 전체 각을 뭐라 그랬냐면 이 전체 각을 시차라고 부르고요. 이 시차를 2로 나눈 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시차의 2분의 1을 우리가 무슨 시차라고 부른다? 그렇죠. 연주 시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별의 시차의 반이 일단 뭐다? 연주 시차다. 그 다음에 이제 연주 시차를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시차를 여러분이 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차를 구하셨는데 시차가 뭐 얼마가 나왔다 할까요? 뭐 시차가 10이 나왔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시차를 2로 나눈 거 2분의 10 그러면 5가 나오죠. 5가 단위는 다 초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시차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거를 연주 시차라고 부르고요. 그럼 선생님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연주 시차 분의 1.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랑 연주 시차는 무슨 관계인가요? 반비례죠. 여기 나와 있죠.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 옮겨볼게요. 연주 시차는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에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연주 시차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EX예요. 그럼 연주 시차가 5가 나왔으면 5분의 1이죠. 그러면 5분의 1이면은 0.2가 나오나요? 우리가 이게 이제 별까지의 거리고 이때 별에까지 거리 단위는 파색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이거 PC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파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연주 시차는요. 최대 몇 파색까지밖에 못 구하냐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연주 시차는 100파색 이내까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파색이 넘어가면 각이 생기질 않아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죠. 큰 단위부터 갈게요. 방금 전에 이제 파색. 1파색이라는 거는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고요. 1파색은 요거 잘 봐두세요. 3.26강년이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10파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10파색은 그러면 32.6광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별까지 거리 단위로는요. 파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이어져. 빛의 속도로 간 거리, 광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AU라 그래갖고 천문 단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짝 비교해 보면 우리가 파색이라는 단위가 조금 더 큰 단위고요. 그 다음에 광년, 그 다음에 AU,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킬로미터, 뭐 요런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포인트 테스트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한테 이름을 붙인 거,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건 별자리라고 부르고 현재 사용하는 별자리 수는 88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묵자는 선생님이 봄철 대표 별자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주변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다? 그렇죠. 북극성 주변에 즉 북쪽 하늘 별자리는 선생님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볼 수 있고요.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큰 곰자리에 큰 곰자리니까 뭔가요? 그쵸? 큰 곰자리니까 북두칠성이죠. 그럼 작은 곰자리는 뭔가요?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이죠. 일단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뭐 북극성을 찾는다. 요건 이제 학교에서 하면 되시고요. 청구의 북극과 가장 가까운 지평선의 지점을 우리가 북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평선의 지점을 남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구상에 있는 별의 위치는 우리가 고도랑 그렇죠.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방위각이요. 이처럼 고도랑 방위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평좌표계라고 불렀고 고도는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그 다음에 방위각은 말 그대로 별이 떠 있는 방향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즉 시차의 2분의 1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연주 시차라고 부른다 그랬죠. 연주 시차분의 1이 뭡니까? 별까지의 거리 파색이고 당연히 그럼 반비례하니까 가까우면 연주 시차는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각이니까 연주 시차는 작아지겠죠. 그럼 연주 시차가 1이면요. 우리가 1분의 1 결국 몇 파색인가요? 1파색이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간 거리는 우리가 1광년 LY라고 한다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